정수와 유리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인데, 우리 정수와 유리수를 처음에 들어갈 때 양수와 음수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배우게 되지. 자, 양수라는 것은 양의 부호가 들린 것, 양의 부호가 있는 것. 음수는 음의 부호가 있는 것을 음수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때는 양의 개념만 배웠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의 보호에 대한 건 들어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양의 보호와 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접해봤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날씨, 지금 날씨를 가지고 영상, 상이면 이거는 양의 보호가 되지. 그 다음에 영하, 요거는 음의 보호가 되잖아. 그래서 영하 4도씨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영상 4도씨는 그럼 어떻게 쓸까? 영상 4도씨는 플러스 4도씨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우리가 양의 보호와 음의 보호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봤는데, 양의 보호는 숫자 앞에 양의 보호가 붙어 있거나 또는 이 보호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양의 보호라고 하는 거고, 음의 보호는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여기 앞에 있는 것을 음의 보호, 음수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이제 양수는 우리가 이 기준이 딱 0이잖아, 그치? 0을 기점으로 0보다 큰 수를 양수라고 부르고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불러. 자, 그렇게 분류를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0이라는 숫자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얘는 양도 음도 아닌 거야. 양수는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다. 자, 그렇게 알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이제 부호를 앞에 플러스를 붙이느냐 마이너스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양의 보호가 있는 양수, 음의 보호가 있는 음수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수와 유리수,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지. 정수는 우리가 어떤 걸 정수라고 하냐면 자연수 있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1, 2, 3, 4 같은 자연수, 저학년 때 배웠던 1, 2학년 때 1, 2, 3, 4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그 1, 2, 3, 4에다가 1, 2, 3, 4를 자연수라고 하는데 그 1, 2, 3, 4에다가 양의 보호를 붙이면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양의 정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수와 양의 정수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1, 2, 3, 4 같은 데에 플러스 뭐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양의 정수라고 불러. 그 다음에 0은 이제 우리가 양수와 음수 사이에 있는 0, 기준이 되는 0, 그것도 정수고, 그 다음에 자연수에 앞에 음의 보호가 붙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의 정수라고 불러. 1, 2, 3, 4 같은 경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걸 갖다가 음의 정수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한다. 이렇게 정수는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어. 자, 그 다음에 유리수. 유리수는 뭐냐면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수인데 앞에 양의 보호가 붙어 있으면 이걸 양의 유리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유리수인데 앞에 음의 보호가 붙여져 있으면 음의 유리수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양의 유리수는 줄여서 양수라고 표현을 하고 음의 유리수는 줄여서 음수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는 양수와 0과 음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야. 좀 이따도 하겠지만 유리수 분류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양수의 양의 보호는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으면 양의 보호구나, 이렇게 양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수는 요것들은 다 유리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정수는 모두 다 유리수가 될 수 있어. 자, 좀 이따가 한 번 더 선생님이 유리수에 분류할 때 이야기를 해줄게. 자, 양수는 다시 한번 정수는 자연수에 양의 보호가 붙여져 있는 것을 양의 정수라고 하고, 그 다음 0과 자연수의 음의 보호가 달린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하고,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0과 음의 유리수를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유리수를 분류하는 건데, 자, 정수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숫자는 유리수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되어 있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우리가 1, 2, 3, 4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이렇게 간단한 숫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2분의 1, 3분의 1, 0.3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는 정수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수라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 이 안에 정수라는 영역이 있는 거고 이 안에 영과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인 자연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정수가 아닌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는 이제 1, 2, 3, 4 같지 않은 거 있잖아. 자, 2분의 3, 뭐 마이너스 1.2 뭐 이런 것들 양수, 음수를 구분하지 않는데 정수가 되지 않는 모든 유리수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2분의 4인데 분수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럼 이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아니라 얘는 약분을 하면 2가 되기 때문에 자연수지. 그래서 이 정수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에 해당하는 숫자인 거야. 자, 그래서 무조건 분수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아니라 약분이 되어서 자연수가 될 수 있거나 음의 정수가 될 수 있다면 걔는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아닌 정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라는 거는 이제 유리수는 분수로 만들 수 있으면 모두 다 유리수라고 해. 그러니까 정수도 모두 다 유리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이 2 같은 거 지금 2분의 4라는 분수로 만들었지. 그래서 분수꼴로 만들 수 있으면 유리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리수의 기준은 그거야. 분수꼴로 만들 수 있는 수. 요걸 갖다 유리수라고 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우리가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인수를 고르시오, 뭐 정수를 고르시오, 유리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 이제 앞으로 접할 수 있는데 그때 문제를 볼 때 이 분류, 유리수의 분류를 보고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거야. 아마 골라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 자, 수직선인데 수직선은 숫자가 있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수직선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1, 2, 3, 4 이렇게만 있었는데 자,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양수, 음수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했잖아. 그치? 그 개념을 모두 다 배운다고 했잖아. 그래서 0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이제 1, 2, 3, 4 같은 양의 자연수인 양의 정수, 양의 정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같은 음의 정수. 자, 이렇게 수직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수직선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의 값이 점점점 커지지. 여기는 양의 개념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커진다. 근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될까? 작아진다는 거지. 음의 부호인 거고 점점점 작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 위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유리수를 이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 그걸 갖다 우리가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0이라는 원점이니까 원점 이렇게 자 만약에 이걸 A점이라고 한다. A 때 0 이렇게 수직선에 있는 점을 대응되는 점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그럼 만약에 자 여기에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3등분을 해서 요 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여기 B점인데 요 점을 읽어봐라. 이 수직선에 있는 B점을 나타내봐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왼쪽으로 세 등분한 것 중에 두 번째니까 세 등분 중에 두 번째. 자,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대분수는 이제 고등학교 오면서 중학교 오면서 보통 다 가분수를 쓰거든. 그래서 이걸 가분수로 이렇게 나타내면 돼. 우리가 가분수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는 대분수 상태에서 숫자를 나타낸 다음에 얘를 가분수로 고치는 게 나아. 자, 그러면 만약에 양수, 음수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요 점. 자, 요 점이 C점인데 요 점을 그럼 읽어봐라. 나타내봐라. 이러면 2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지금 두 개 중에 한 칸이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2분의 5가 되겠지. 자, 한 번만 더 왼쪽 해볼까? 양쪽이 왼쪽과 오른쪽이 양수, 음수가 많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그럼 이쪽도 이렇게 반으로 나눠 놓고 요점이 D점인데 이 D점을 나타내봐라.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왼쪽으로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붙여주면 돼.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알겠어? 자, 요거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시작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두 개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만큼 더 같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 그런데 이거를 가분수로 만드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쓰면 돼. 그럼 반대로 수직선에 위에 나타내는 점을 읽어봐라. 이렇게 하면 읽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자, 여기 지금 B점이 있는데 이 B점이 어느 정수에 가깝냐? B점은 어느 정수에 가깝냐? 이렇게 물으면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에 더 가깝게 되어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더 가깝다. 이렇게 가까운 정수를 고르라고 하면 수직선 위에다 나타낸 다음에 찾으면 돼. 오히려 양수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은데 음수 부분에서는 헷갈릴 수 있거든. 그 수직선 위에 나타낸 다음에 어느 정수에 더 가까운지 이렇게 표현해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절대값. 자, 절대값.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용어를 이제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 처음 배우고 있는 것들이라서 절대값이라는 건 어떤 개념을 절대값이라고 하냐면 원점과 어떤 수 사이의 거리를, 그 수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절대값이라래. 예를 들어서 5의 절대값이다. 5의 절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설명하면 0과 5 사이의 거리 이걸 묻는 거야. 그럼 0에서부터 5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 4고 여기 오면 0과 5 사이의 거리는 몇 칸 떨어져 있지? 5칸 떨어져 있지? 그래서 5라고 하면 돼.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이렇게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5는 아마 이쪽에 있을 건데 마이너스 5와 원점 사이 거리를 뜻하는 거니까 몇 칸 떨어져 있냐면 똑같이 또 5칸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거리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양의 개념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절대값을 구할 때 부호를 빼고 써주면 그게 그 숫자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절대값의 기호는 양쪽에다 이렇게 막대를 2개 그려서 숫자를 가운데 써주면 이게 바로 절대값이라는 기호야. 자, 이거는 마이너스 3이 절대값이지? 그러면 답은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절대값의 기호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물을 수 있어. 만약에 절대값이 5인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 그럼 절대값을 5로 갖는 거는 지금도 해봤지만 5도 절대값이 5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도 5지? 그래서 이렇게 양수로 음수로 2개가 존재한다는 거야. 절대값을 얼마로 갖는 절대값이 얼마인 수는 양수로 하나 음수로 하나 몇 개가 존재한다? 2개가 존재한다. 그런데 단 절대값이 0인 경우 0의 경우는 0과 0 사이의 거리는 1이잖아. 0과 0 사이의 거리는 0이잖아. 그치? 그래서 대부분 다른 거는 절대값을 얼마로 갖는 수 하면 2개지만 0은 절대값이 0, 1개이다. 자, 0의 절대값은 0이고 0의 절대값은 1개이다. 2개가 아니라 1개이다. 자, 그런 거 예외적인 경우 좀 알아두면 돼.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 대소관계. 자, 대소관계. 우리가 대소관계라는 건 크기 비교지. 그치? 수의 대소관계. 위에 수직선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숫자가 커진다고 했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숫자는 작아진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0과 양수를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0보다 양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가 더 크겠지. 그럼 만약에 음수와 0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 당연히 음수보다는 0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0이 더 크겠지? 항상 두 숫자가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큰 거야. 수있음을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양수는 음수보다 0보다는 음수가 더 크고 아니, 음수가 0보다 더 작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0이 음수보다 크고 양수는 0보다 크다. 갑자기 헷갈렸네. 막 말이 그냥 엉켰네. 자, 0보다는 0과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음수가 0보다는 더 작아. 그치? 당연하지. 그치? 0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양수는 0보다 더 크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음수와 양수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 양수가 더 크다는 거지. 그치? 자, 그렇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양수끼리도 비교할 땐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기 때문에 1보다는 3이 더 크고 뭐 3보다는 5가 더 크고. 그 얘기는 양수 부분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실제 숫자도 더 크다. 그런데 음수 방향에서 이제 중요해. 자, 음수 방향 한번 보자. 음수 부분에서는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야. 그치? 절대값으로 비교했을 때는 1보다는 5가 절대값이 더 커. 그런데 숫자로 비교했을 때는 자, 봐봐. 1과 절대값으로 비교했을 때는 5가 절대값이 더 큰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를 비교하면 누가 더 왼쪽에 있고 누가 더 오른쪽에 있지? 그렇지. 마이너스 5가 더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1이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큰 수냐면 마이너스 1이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매번 수익선을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음수 부분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실제로는 어떻다? 절대값이 클수록 실제 숫자는 더 작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를 비교하면 5가 더 실제로는 부호를 뺐을 때는 5가 더 크지만 실제로는 작은 수가 더 크다. 마이너스를 뺀 상태에서 비교했을 때 작은 쪽 숫자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지. 그치?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실제로는 크다. 절대값이 큰 수가 실제로는 더 작다.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등호의 사용. 자, 부등호 사용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부등호 사용은 이미 기본은 했어. 자, 뭐 했냐면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자, 배웠던 거 기억나지? 이자가 붙은 거는 까맣게 칠하고 초과와 미만처럼 이자가 안 붙는 하얗게 표현한다 해서 수지선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4 미만이다. 그러면 4가 여기 있는데 4보다 작다. 이렇게 하얗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 봤단 말이야. 그치? 이런 거 해봤는데 자, 지금 똑같은 내용에 조금 더 추가가 되는 거야. 자, 초과라는 거는 크다라는 거지. 크다. 미만은 작다라는 거고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 자, 같다를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려주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됐던 거였는데 하나만 그어주면 이게 같다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간다. 까맣게 수의선을 표현하는 숫자들을 이렇게 같다라는 기호를 밑에다 하나 더 박대를 그어주면 돼. 자, 그런데 이상이라는 말은 자, 크거나 같다 또는 이상이잖아. 그치?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인데 이상을 우리가 크거나 같다니까 작지 않은 거지. 그치? 크거나 같다는 건 작지만 않은 데니까 작지 않다는 말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자, 생각해봐. 크거나 같다. 그럼 크지만 않으면 이쪽이 반대되는 거잖아. 그럼 작지만 않으면 큰 거나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상은 작지 않다는 말과 같이 쓸 수 있고 이하는 반대로 그러면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말과 같이 쓸 수 있어. 그래서 크지 않거나 이렇게 나오면 아, 이하라는 말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x가 5 이상이다. 그러면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날 수 있어. 자, x는 4보다 크고 7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숫자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4를 어떻게 해주고 7은 어떻게 해줄지 막막하잖아. 그치? 자, 여기. 자, 그럼 x를 가운데 쓰고 항상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땐 수직선에서 부등호를 항상 오른쪽으로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4를 이쪽에 쓰고 7을 이쪽에 써주면 돼. 방황하지 말고 두 개가 주어질 때는 4보다 크고 7보다 작다 해서 x를 가운데 쓰고 숫자를 작은 거, 큰 거 순서대로 쓰고 반드시 다 부등호 다 이쪽으로 그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크다. 자, x가 크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왜냐면 원래 크다는 이쪽인데 두 숫자 사이에서는 x 쪽으로 벌어지게 하는 거지만 지금 세 개 사이에서기 때문에 x가 가운데로 바뀌었잖아, 순서가. 그래서 x 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니까 우리는 작은 숫자, 큰 숫자 쓰고 부등호는 항상 오른쪽으로 해줄 거다. 그리고 크지 않다는 말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작거나 같다는 말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 는만 붙여주면 돼. 그치?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자, x는 -2 보다 작지 않고 5 미만이다. 이렇게 났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x를 가운데 쓰고 자, 다시 한번 x를 가운데 쓰고 그 다음에 작은 숫자, 큰 숫자 쓰고 부등호는 항상 이쪽이라 했지? 그리고 작지 않다는 말은 아까 뭐라 했냐면 작지 않다는 말은 이상이라 크거나 같다는 말이기 때문에 눈만 붙이면 돼. 미만은 는이 없는 거지. 자, 이게 답이야. 그치?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그치?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만약에 문제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모두 구하시오 또는 정수가 몇 개인지 나타내시오. 몇 개인가요? 뭐 이렇게 문제 날 수 있어. 자, 그러면 -2가 이쪽이라 하면 까맣게 칠해야 되겠지? 그리고 5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는 하얗게. 그치? 자, 그럼 -2가 포함되는 거니까 -2, 0,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개수도 셀 수 있고 숫자도 정수도 나타낼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정수를 물으면 4라고 답할 수도 있고 가장 작은 정수라고 하면 -2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에 나타내어서 우리 부등호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선생님 아까 중간에 말이 꼬였었는데 다시 한번 이 내용 보면서 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공부해보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해보도록 하자.